다음은 항공기의 운항 절차 8단계입니다. 네. 먼저 가보죠. 첫 번째, 운항 브리핑. 예, 운항 브리핑은 승무원들이 모여서 하는 그냥 브리핑이에요. 또는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운항관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지상의 조종사라고 하는데, 이 운항관리사가 이제 기장과 이제 부기장에게 이제 운항 브리핑을 하죠. 이때, 참고되는 자료가 저희가 다 배웠어요. 기상정보, 예, 그리고 노탐, 항공고시보 다 배웠죠. 그리고 비행계획서. 예. 이거를 토대로 해서 브리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 전 점검을 하겠죠. 제가 이 비행 전 점검에만 좀 이렇게 좀 레드라인을 친 이유가 이 비행 전 점검을 통해서 향후 발생될 수도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시험 문제에도 자주 출제되는 좀 조항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뺐습니다. 여기 비행 전 점검이라고 해서 뺐습니다. 한번 이게 다 보시죠. 비행 전 점검으로 점검표에 의거해 항공기의 내외부를 점검한다. 사실 뭐 제가 뭐 다른 기관들을 비판하는 건 아닌데 수많은 공공민간 기관에서 이 체크리스트에 대한 그 중요성을 좀 많이 망각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체크리스트가 가장 중요해요. 예. 만약 시험 문제 선지에 체크리스트에 의거하지 않고 이런 점검을 생략해도 된다. 아니면 뭐 재량으로 해도 된다. 라고 한다면은 거의 다 오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종사는 항공기에 도착하면 조종실 내에 각종 스위치가 안전한 위치에 있는지 내외부 점검을 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에 외부 점검을 시작한다. 조종사는 점검표에 따라 모든 점검이 끝나면 탑재용 항공일지를 확인하고 서명한다. 그리고 탑재용 항공일지에는 항공기의 운용 상태, 연료 보급 현황, 전에 비행 중 있었던 결함과 이에 대한 정비 작업 현황 등을 기록한다. 예. 물론 이런 어떤 항공기 운항 절차가 이제 큰 비행기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이런 체크리스트나 이런 단계 같은 것도 이제 드론에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것도 뭐 항공기 운용 상태, 이것도 드론 휴즈 작동 잘 되는지, 그리고 프로펠러 깨지거나 이런 데 이상이 없는지, 연료 보급, 연료 보급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우리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연료는 이제 배터리죠. 배터리 상태가 괜찮지 않은지, 괜찮은지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시동 및 지상 활주. 이제 조종사가 이제 이런 비행 전 점검을 다 끝나고 이제 조종실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엔진에 시동을 걸겠죠. 엔진 시동을 걸고 이제 여러 가지 스위치를 작동을 하겠죠. 예. 그리고 나서 그것 역시 전원을 켠 후에 작동되는 장비들 역시 체크리스트에 한해서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예. 점검을 해주고 이제 지상 활주 시작하겠죠. 지상 활주 한다고 이렇게 막 하면 안 돼요. 지상 관제소에 나 지상 활주 해도 돼? 라고 인가 요청을 하고 그리고 승인을 받으면 그때 이제 유도로 택시웨이를 따라서 이제 지상 활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륙하겠죠. 이륙도 이제 또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이제 관제탑에 나 이륙해도 돼? 라고 이제 이륙 인가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그때 이제 이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 이제 공항 이제 벗어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고도, 내가 원하는 이제 속도로 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순항. 순항이 그냥 순조로운 운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적절한 엔진 출력, 적절한 고도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그냥 비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접근. 이제 착륙지를 향해서 이제 접근을 해야겠죠. 이때 이제 시계 비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지 비행 절차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인천공항, 김포공항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곳이 이게 같은 이렇게 접근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각각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정해져 있거든요. 네. 이렇게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세요. 예, 나중에 비행기 한 대 사셔가지고 이렇게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으로 착륙하실 때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으셔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착륙 및 주기. 착륙지에 이제 접지한 후에 이제 정지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기. 차로 치면 이게 주차입니다. 주차. 예. 주기 하게 되죠. 주기도 이제 이 공항마다 이렇게 난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의 이렇게 좀 규칙들이 있어요. 이게 병행식으로 해라, 아니면 좀 일렬로 해라라고 합니다. 근데 가끔 이제 요새 이제 국제선이 워낙 많이 수요가 이제 대폭 증가하다 보니까
비행기가 워낙 많아지니까 이곳에 주기를 하면 안 되는 그 비행기가 와가지고 주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 주기의 주인이었던 비행기가 착륙하고도 한 30분 정도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요새 많죠. 네, 다음은 이제 이륙과 착륙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네, 이륙 활주 거리하고 이제 착륙 활주 거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개념만 좀 알고 넘어갈게요. 네, 이륙 활주 거리, 뭐 항공기가 이륙하기 위해 필요한 거리다. 이제 이게 이 기준점이 이제 터보프롭은 이제 50피트, 제트기는 이제 35피트인데 이거는 제트기죠. 네. 여기서 만약에 항공기가 출발을 해서 이제 발진해서 출발한 후에 이 지점이 제트기니까 35피트. 이게 한 10.5m 정도 되죠. 네. 이 거리. 이게 바로 이륙 활주 거리입니다. 근데 이 이륙 활주 거리를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이 조종사들마다 약간의 그런 기량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고려해서 이 거리에 이제 한 115%를 계산을 한 후에 이제 비교를 해서 가장 긴 거리를 이제 이륙 활주 거리로 계산을 하죠. 네. 뭐 제트기 터보프롭 뭐 다 아시죠? 제트기는 뭐 이렇게 비행기 있으면 여기 이렇게 뭐 엔진이 있는 거, 그리고 이제 터보프롭은 이제 여기 이 엔진에 이렇게 프로펠러가 달린 거죠. 네. 착륙 활주 거리는 이제 반대로 고도 15m 지점부터 정지하는 지점까지의 거리이다. 네. 비행기가 이렇게 해서 착륙할 때 고도 15m, 이 거리가 15m일 때부터 해서 정지까지 하는 그 거리, 이게 이제 착륙 활주 거리죠. 네. 이제 착륙과 관련된 현상들인데, 제가 이거를 한번 영상으로도 이제 다 봤는데 몇 가지 조금 이렇게 애매한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예. 일단 하드랜딩은 이거는 그냥 충분히 그 이미지로 이렇게 떠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수직 속도가 남아있어 강한 충격으로 착지하는 거. 착지하다 보니까 이게 살짝 연기가 나면서 좀 충격을 좀 받으면서 착지를 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복행은 이제 착륙하려고 하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다시 이륙하는 거예요. 다시 복행, 다시 이륙하는 겁니다. 이제 이 세 가지가 조금 어려운데, 바운싱은 그냥 이렇게 바운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운드 한다. 예. 부적절한 착륙 자세, 과도한 치마일로 착지했다 공중으로 다시 떠오르는 것. 예, 바운싱. 플로팅은 착지까지는 안 해요. 착지는 안 하고 이렇게 이 활주로가 이렇게 있으면 착지를 하다가 이렇게 착지를 못하고 살짝 떠 있는 거예요. 살짝 이런 식으로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벌룬링은 이게 이제 착륙 장면이 아니긴 한데 여기 이렇게 이런 풍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풍선이 있어서 착륙을 하다가 한번 풍선에 이렇게 살짝 주저앉았다가 이제 다시 뜨는 그런 현상을 좀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하는 연료량. 통상 이거 법정 연료량이라고 하죠. 이제 뭐 계기 비행하고 이제 시계 비행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여객기가 거의 다 이제 계기 비행이기 때문에 계기 비행을 좀 위주로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항공안전법, 대체 공항이 필요한 경우 교체 공항이라고도 해요. 예, 교체 공항이라고도 합니다. 네.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뭐 목적지, 대체 공항, 30분 홀딩, 비행 시간의 10%. 좀 그림으로 볼게요. 보이시죠? 네. 먼저 목적지 갈 수 있는 연료량. 네. 두 번째, 목적지로 가려고 했는데 뭔가 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대체 공항으로 가야 돼. 예. 그럼 대체 공항까지 갈 수 있는 그 연료량 플러스 대체 공항으로도 가려고 했는데 뭔가 좀 악천후를 만나거나 아니면 관제 연기로 인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때 잠깐 홀딩 이게 채공이거든요. 채공 시간 잠깐 떠 있는 거. 그리고 또 이 전체 거리를 포함한 이 연료량의 이
이 전체 이 시간의 이제 10% 예비죠, 예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는 이런 시간 이게 이제 예비 연료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강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비 연료의 성격을 띠고 있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좀 레드 라인을 쳐놨습니다. 네, 이렇게. 네, 보이시죠? 근데 대체공이 필요 없으면 대체공이 없으면 돼요. 대체공이 없으면 돼요. 필요 없는 경우에는 없으면 되고 대체공이 아예 없으면 이제 뭐 다 없애면 돼요. 다 없애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연료량과 그리고 2시간 순항 속도로 2시간 동안 갈 수 있는 이 예비 연료를 포함시켜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아까 제가 앞에서 좀 설명을 잠깐 드렸던 그 운항관리사 지상의 조종사를 하고 있는 이 운항관리사가 이 연료량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비행기에게 반영을 합니다. 이게 뭐 상식이니까 알아두세요. 네. 이제 미국 연방항공청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목적지, 그리고 대체공항 필요시, 그리고 순항속도로 45분을 예비 연료로 현재 포함을 시키고 있다. 이게 시계 비행시도 한번 볼까요? 시계 비행시 좀 아래인데 보이시죠? 네. 한국 목적지 플러스 순항속도로 45분까지 갈 수 있는 연료량. 미국은 목적지 플러스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주간 30분 그리고 야간 45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